오늘은 헌법 기본권 파트 할 거고요. 기본권 주체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갈게요.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불법 체류 중이지만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본권은 이제 모든 그냥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불법 체류 중이어도 기본권 주체로 봐주고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서 자, 외국인의 직업 자유 및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죠. 왜냐? 의료인이 의료행위 외에 의료행위는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자, 국회는 일부 조직인 국회노동위원회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죠? 기본권은 일단 기본적인 이제 자, 뭐 사람 요런 거. 자, 자, 뭐 단체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노동위원회는 국가기관성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성 그렇기 때문에 애초 국가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고 자 조합도 공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공법인 국가기관 자 공법인 공적 기능 수행 기관은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군영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선과 관련하여 이제 뭐 선정해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 당연히 주체될 수 없다. 자 말했죠. 국가기관 요 3, 4, 5번이 다 똑같은 소리인데 자 공법인, 국가조직 이런 것들은 애초에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기본권 대사인지 효력 및 그 경합과 충돌 자 요것도 핵심 포인트만 보면 돼요. 자 효력은 뭐 사인 상호관계에서 기본권 가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좀 더 가치적인지 처리 기준 당연히 사법 1번 조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본권 충돌 예를 들면은 뭐그 흡연권이랑 허면권 흡연할 수 있는 권리랑 이제 내가 흡연을 거부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맞부딪힐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요럴 때 어떤 걸 우열을 가릴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경합은 하나의 규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이 동시에 나올 때 예를 들면 문신시술, 뭐 출판사 등록 취소, 뭐 징계정보 공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로 바로 볼게요. 자, 기본권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상하이 위기 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흡연권은 당연히 허용권 침해하지 않은 한에서 인정돼야 되고 맞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노동조합에서 적극적 단결권, 조직 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 맞죠? 자, 지금 보면은 개인보다 공익을 더 우선시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 침해하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회를 봐야 된다 요 소리고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 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으로서 학교 법인이 가지는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죠. 자, 단체가 더 개인보다 크게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당연히 학생이 외부로 표현하는 거는 자유겠죠. 하지만 학교 법인이 가진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 불가. 자,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교원의 지위에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임으로써 당연히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 있겠죠. 왜냐? 학교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체죠.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권보다 학습을 받을 권리가 더 크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고요.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 자유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했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득을 비교하여서 뭐 표현 자유로 얻어진 이득, 뭐 가치 인격 보호에 의해 달라진 가치 형량을 당연히 그거를 비교해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된다. 맞는 소리죠. 기본권 경하 옳지 않은 거. 자, 출판사가 뭐 음란 뭐 요런 것들을 출판해서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판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 대하여 언론 출판 자유를 중심적으로 위헌 여부를 당연히 판단해야겠죠. 무조건적으로 다 이제 뭐 공중도덕이나 뭐 이런 걸 침해한다고 하면서 다 규제시킬 순 없겠죠. 자, 그리고 2번.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실시 수업을 금지 처벌하는 법률 규정에 대해서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이거는 예술 자유가 아니라 이거 문신시술하는 보건의 영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술 자유 중심이 아닙니다. 이를 또 판단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직업 선택 자유 중심. 직업 선택. 2번이 틀렸고, 자,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연도 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재판권을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 이거는 왜 재산권 중심으로 위헌 여부 판단한 거냐면 지금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지금 영업연도 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 지분, 애초에 원인부터 지분, 돈이기 때문에 재산권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본 겁니다. 왜냐, 퇴사시키면은 그 이후에 뭐 금전적인 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도 보건계열 학생 정원의 조정 계획 중 2019년도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 직업선택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 왜냐? 이 대학 나오는 것도, 약학대학 나오는 것도 내 직업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 이 정원을 동결한 게 이제 직업 선택 자유 중심으로 보면 되죠.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 일반적 인격권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 당연하죠. 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 이거는 이제 인격권, 이제 뭐 사생활 권리, 요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 요 소리고요. 기본권 호령. 자, 흡연권은 사생활 자유를 실질적 해고로 하는 것이고, 흡연권은 당연히 생명권에 연결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흡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겠죠. 자, 또 나왔네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 맞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은 당연히 요거는 학생 수학권, 학생이 배울 권리가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법률 근거를 요청하나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인 필요는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법률 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 근거를 요청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유추할 수 있다. 유추 가능성.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인 법률인 필요는 없다. 왜냐면 하위 법규도 있죠. 하위 법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유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고 하나의 규제로 인해서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를 주장하는 신청인과 법원의 의도 기본권 제한을 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 관계가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따져보아야 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기본권 제한과 한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바로 보면은 자, 여기서 법률 유보 원칙 이게 뭐냐? 이거는 행정권이 국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 침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할 때 이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이제 공익적인 활동을 할 때 반드시 그게 법률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할 수 있죠. 옳은 거. 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근거 필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내에서 위반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고 당연히 본인 맘대로 요 사항을 규율할 수 없겠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률 요구 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 위반되죠. 왜냐? 법률이 국민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 있어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요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거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법률 유보 원칙과 의회 유보 원칙은 서로 다른 별개의 원리로서 법률 유보 원칙이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자, 법률 유보 원칙은 의회 유보 원칙까지 다 포함돼요. 자, 의회 유보 원칙은 뭐냐? 국가 중요상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 법률로 정해야 된다. 당연히 그게 포함되겠죠. 왜냐면 국가의 중요한 내용을 의회에서 다 반드시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요거기 때문에 두 개가 포함된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 의회 유보 원칙으로 인해서 법률이 정해지고 법률은 법률 유보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 없으므로 포괄적인 것이면 족하다. 왜냐? 너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정해주면은 너무 제약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조례는 이제 지방 법규예요. 지방마다 이제
지방 내에서 뭐 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진해 같은 경우는 벚꽃나무가 많이 피는데 그래서 꺾는 건 뭐 불법이라던가 뭐 다른 지역도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범위를 일단 지정해 줄 수도 없겠죠. 각 지방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면 족하고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구율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죠. 일단은 확정 불가. 일률적으로 확인 불가능하죠. 자, 4번. 기본권 침해와 구제. 자, 이거 나와있네요. 법률 요구 원칙. 기본권 제한은 어디까지 법률로 정해야 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사법적 구제 수단이고 입법 부작위는 국가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아예 안 하거나 불완전하게 해서 기본권 구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요거 확인하시고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이것만 볼게요. 진정입법 부작위. 진정입법 부작위는 아예 입법이 없다. 예외적으로만 가능한 것들. 부진정입법 부작위는 법이 있으나 내용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기존 법률 조항이 뭐 위헌이다.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입법 부작위 허용 조건은 명시적일 때, 뭐 명백하게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안 했을 경우 당연히 헌법이 법률 제정을 직접 요구할 수 있고 해석상 명백한 보호 의무가 있을 때 특정인에 대해 국가의 행위 뭐 보호 의무가 분명할 때 당연히 입법해야겠죠. 이런 것들이고 자 문제 바로 보면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회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이에요. 1번부터 틀렸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은 자 권한쟁의 심판은 뭐 국가 뭐 지방 자치단체 어쨌든 이 각자의 권한을 따지고 그 분쟁을 하는 거랬죠. 근데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근거를 둔 기관이에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할 그게 없다는 거죠.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독립된 기관이지만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 총괄 당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적의혹 가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는 당연히 공개하겠죠. 왜냐 국가인권을 바탕으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내용을 알릴 수 있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의한 위원회 조사, 증거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뭐 공단 등에게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당연히 없겠죠. 자, 입법 부작위는 입법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 옳지 않은가?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 부존재, 즉 진정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왜냐? 진정입법 부작위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안 한 거죠. 그리고 헌법소원은 이 헌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다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진정입법 부작위는 안 되고 법률이 불안정 이런 것을 주장하여서 다투는 취지라면
당연히 재판이 전제가 되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는 있겠죠. 행정 절차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해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당연히 진정입법 부작위겠죠. 명백하죠, 이거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거 명백하기 때문에 진정입법 부작위고, 국가로 하여금 무죄 판결이 되었대요. 당연히 재판에 소멸된 비용 보상하도록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처분을 받았다가 지금 재판소 취소 결정이 나서 혐의 없음. 이런 피해자에 대한 비용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비용 보상의 요건을 불충분하게 규정한 거죠. 이것도 포함되면은 완벽해지겠죠. 70세 이상 아니지. 지금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 소송 비용 보상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 비용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비용 보상의 요건을 불충분하게 규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진정 입법 부작위다. 그리고 지금 위에 거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고 밑에 거는 이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죠. 이거랑 밑에 게 차이가 뭐냐? 지금 불기소는 재판하지 않고 사건 종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기소 처분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후에 범죄 행위가 충분하다 해가지고 기소 처분을 때리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기소 유예 처분은 일단은 검사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모호해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취소가 되면서 무효인 거죠. 얘는 비용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재판으로 인해서 비용 나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4번 70세 이상인 불구속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본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지금 보면은 불구속 피해자죠. 구속하지 않는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하죠. 국선본호인을 선정한 제도를 두지 않는 거는 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겠죠. 왜냐?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이러한 권리나 입법 의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 자, 이게 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냐?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헌법 규정에서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하면 즉시 뭐 변호인 조력 받을 수 있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근데 구속도 안 됐잖아요. 이 사람한테까지 뭐 해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요 소리입니다. 70세 이상이든 말든 70세 이거는 그냥 헷갈리게 하기 위한 문구일 뿐이에요. 다음 6.25 전쟁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6.25 전쟁 중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갔지만은 우리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양육비 대지급 등 양육비 이해는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 뭐 존재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존재한다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기존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입법 외에 뭐 양육비 대지급, 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면 특정인에게 기본권이 생겼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무를 발생했음에도 명백하게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죠. 3번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죠. 자,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할 여부는 여러가지 이런 사정들을 참작한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이죠. 그에 관한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러니까 문신시술 뭐 자격증을 만드는 거는 이제 국회의 재량이지 뭐 헌법재판소까지 뭐 할 거는 아니다. 요 소리입니다. 물론 뭐 보건이나 뭐 요런 영역은 좀 있겠지만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추가 가해 목적으로 뭐 요런 것도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연히 제한하는 규정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안 한 입법 부작위는 청구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진정 입법 부작위다. 자, 이거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인 이유가 자, 지금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죠. 지금 광범위한 교부 청구권에 대해서 법률 조항 자체 문제다. 그래서 진정이 부작위는 아니에요. 4번 틀렸고. 그래서 부진정이랑 진정을 구분하셔야 되고 5번 가족이 뭐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등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중에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였다면 당연히 헌법소원 침반 청구는 부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사생활 자유 파트 갈 거고요. 사생활은 이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이것도 문제로 바로 볼게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이미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맞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권 없음.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이용자의 성명 이런 것들 해지일은 청구인들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죠. 헌법상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이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왜냐? 이런 통신자료 취득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거절 가능. 여기 이런 거 3번에서 1번으로 연결되는 거고, 4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죠. 왜? 거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5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제출 연락 동안 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5번, 4번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이런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 거. 사후 통지 제도 절차를 두지 않아서 위배하는 거지. 어차피 거절하면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건 아니에요. 전기통신은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인 거다. 절차가 없기 때문에. 2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제 본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데도 형제자매가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당연히 제한하고,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 확정되지 않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주를 고려하여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제 영상 촬영할 때도 모자이크 할 정도로 약간 초상권에 대해서 강하죠. 이것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고,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당연히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번 틀렸네요. 역시 죄송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인터넷 언론사는 게시판에 이런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조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익명 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막지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모든 익명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차이 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므로 당연히 침해하겠죠. 그 다음에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대상자가 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재범 위험성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범죄가 일정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고 위조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므로 당연히 개인정보 결정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5번 때문에 당연히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이제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당연히 일반적 인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자, 개인정보로 대상으로 한 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죠. 원칙적으로는. 왜냐? 본인이 이제 동의를 하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하고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 이용 요런 것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내가 내 정보에 대한 제한입니다.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 뭐 증명서 교부 청구 규정은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맞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동학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증명서 교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4번 정보 주체가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미리 공개하는 개인정보를 하더라도 자 동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당연히 뭐 수집이나 3자 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는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하지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뭐 수집 이용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보다는 그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요소입니다.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공립대학 법학과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법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한 경우 자 영리 목적으로 수집하여서 3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함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니까 공개된 교수 정보 돈 받고 팜 이것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위법 행위로 평가할 순 없다. 왜냐? 어차피 공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통신의 자유. 바로 보면 통신의 비밀과 통신 자유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인터넷 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역량을 보호하려는 당연히 회선 감청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대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 원칙 당연히 준수해야겠죠. 맘대로 회선 그거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당연히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문서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맞죠? 왜냐? 뭐 수용자가 이상한 일 꾸밀 수도 있으니까 보는데 법령에 따라 금지된 건 안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한은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 연장 기간 또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통신비밀을 침해한다. 맞죠? 제한 없이 무작위로 하면은 당연히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수용작으로 밖으로 보낸 모든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하죠. 침해하지만 허용된다. 왜냐?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전기통신무역공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된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익명가입을 원하는 자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 익명가입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어. 자,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 2번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당연히 악용한 사례가 많겠죠. 그래서 주민등록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너무 단순해요. 뭐 11111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약간 그 수용자 요 사례랑 비슷한 사례죠. 이번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뭐 게시판에서 뭐 정당 지지 이런 거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왜냐?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에서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보호구제 해줄 필요 없다. 요거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질을 가지죠. 자, 그다음 군대 내에서 군 종교 장교가 성직자 신분에서 종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뭐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 비판했더라 하더라도 당 위반은 아니죠. 왜냐? 군대 내지만 군대 장교가 성직자 신분으로 종교 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물론 강압적 뭐 요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뭐 위헌하다고 볼 수 있겠거나 이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 자, 재산권은 당연히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이번에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갈게요. 자, 양심의 자유. 자, 양심의 자유 중 옳은 것. 양심은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될 것이라고 말하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맞죠? 양심의 자유는 당연히 양심을 실현할 자유도 포함입니다. 포함. 근로관계의 속성상 사용자가 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심할설 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양심자유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할서 제출 뭐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왜냐? 근로자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잘못이 없다면 그거는 양심의 자유 침해고 양심은 내면의 영역이므로 양심적 병력 거부 행위는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한지 여부에 따라 병력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없다죠. 자, 행위 자체면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리을 틀렸고. 자, 국가가 수용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국법 질서나 헌법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 준법사서 제출을 요구한 조치는 양심 자유와 자유로운 정신세계 형성을 한국 총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면서 기본적인 그냥 조치들이기 때문에 따로 침해하는 게 없어요. 답은 1번이고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국방의 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므로 구체적인 이행 방법과 내용은 당연히 법률로 정할 사항이겠죠. 양심적 법령 거부는 국방 의무와 구분 사이 충돌 조정 문제죠. 양심적 법령 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대한 양심 실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죠. 자, 양심적 폭력 거부자에게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모포행이라는 자유민주 정신에 위배되죠.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고정 불변이어야 합니다. 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을 금지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병력 거부자가 당연히 신념과 다른 행동을 하면은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죠. 5번 틀렸고. 언론 출판의 자유.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성인물, 물도 자유, 보호 필요. 요거 한번 체크해두고 바로 갈게요. 자, 표현의 자유 중 옳지 않은 거 음란이랑 자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음란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음란이어도 표현의 자유 보호는 해줘요. 자, 보호는 해줍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누구에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익명으로 견해 표명하고자 전파하는 이것도 포함되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는 어떤 형태든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은 의사표현 전파 방식의 하나다. 자, 검열은 사전 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정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에 미리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해서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자, 시민기관에서 허가 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당연히 청소년 등에 대해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그래서 19금 걸고 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 심사하는 것은 당연히 사전 검열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등급제도는 검열 아님. 왜냐? 삭제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등급을 붙이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부는 이제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 바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기부금지 조항을 자, 볼 수 있겠죠.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광고물,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 또한 자유에 의해서 보호 대상이다. 2번 틀렸고. 자, 음란물 또한 보호되는 의사표현 매개체다. 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 또는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고 당연히 종교 자유, 양심의 자유, 요런 거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자, 종교 활동은 헌법상
헌법상 이제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 읽었을 때 종교 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를 판단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교회에서 이제 뭐 단체들 내에서 이제 제재 가한 거를 뭐 법원으로서 그거를 이제 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다. 요 소리입니다.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한한 것은 환매권은 이제 내가 그 토지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개발이 없어져가 무산돼가지고 다시 네 토지 줄게. 그러니까 다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수용료 그 보상금은 줘야 되겠지만 자,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 헌법에 미비된다. 맞죠? 자, 발생 기간만 있고 뭐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를 국가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원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나 환매권 행사할게요. 이러면은 이제 원소유자 뭐 환매권 배제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10년 동안 그 토지를 계속 국가에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이 소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사 조합에서는 양벌 규정으로서 뭐 이런 것들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할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단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준다. 벌금을 구한다. 규정 중에 법인의 대리, 사용인 기타의 종합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죠? 자, 왜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어가지고 법인 대표자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뭐 법인의 대리인, 뭐 사용자인 기타의 종업원 만약에 알바생이 뭐 편의점 알바생이 잘못을 했어요. 그거를 점주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별개의 문제겠죠. 건강보험 수급권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반대급부 성격을 가지며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재산상 부담을 전부하여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하진 않죠. 헌법상 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하네요. 왜냐? 건강보험 수급권은 가입자가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4번. 초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 가입을 자유를 금하면서 대학의 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 뭐 이런 것들 다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이 위배되지 않다. 맞죠? 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원 외에 이를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공모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무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일을 위하여 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자, 아니죠. 왜냐? 그 법 조항으로 어떤 공무원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거든요. 제외.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도 아니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위반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어떤 공무원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 5번이 틀렸고. 자, 집회결사. 옳지 않은 거.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화하는 요소이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과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 근본 요소다. 맞죠?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 대한 정치적 대립과 논의 수단으로서 보호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비폭력 집회만 보호돼요. 폭력 사용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번 틀렸고. 자, 집회의 목적 내용이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회 장소 선택은 집회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보호되는데 집회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자, 그래서 단체 집회하려면 국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필요. 그래서 우리 막 촛불 집회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실질적으로는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집회 자유는 집회 시간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이런 것들이고 따라서 집회 자유는 당연히 강요하는 거 당연히 금지겠죠. 참가방해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시킨다. 자,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란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고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임으로써 공법상 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공법상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결사겠죠. 그래서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문 예술 자유. 자, 대학의 자율성은 당연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다. 맞죠? 공립대학은 국가가 성립한 공법상 영조물이지만 당연히 대학 자유라는 기본권 주체이죠. 자, 대학의 자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 하더라도 교수 이런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당연히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장애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국가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성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 모두 또는 단독으로 중첩적 주체가 될 수 있다. 너무 맞는 소리죠. 법인으로부터 설립되지 않은 공립대학은 당사자의 능력이 공립대학은 이제 공법상 영종물이지만 기본권 주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 헌법소원 불가는 이제 헌법소원 불가한 거는 이제 헌법소원이 우리가 공권력이랑 부딪힐 때 이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